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세운 계획들은 어떻게 돼가고 계시나요? 열의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계획도 있고, 며칠 실행하다 접은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도 안 하고 접지도 못한 채 머리에 끼는 구름 마냥 해야지 하는 계획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 마음에 짊어진 이 계획이 바쁜 평일에는 좀 밀쳐졌다가 주말이면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이 계획을 생각의 주제로 올리지도 못하고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한 채 소중한 주말은 어정쩡하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제가 고안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담센터를 찾는 분들의 고충은 다양한데요. 이 중 많은 분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자신의 마음에 실제하는 그 감정을 파악하도록 장려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과 사회의 선호 내지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종용받다 보니 이를 그대로 내면화할 경우 우리는 주변의 선호 내지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삶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이러다 보면 주변에서 허용하는 감정 한도 내에서 내 감정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거나 내 속감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하고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진정한 욕구와 감정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멀어집니다. 고유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고 좋아함을 고려하기보다 필요한 것에 맞춰 살게 됩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경주마처럼 달려 어쩌지 대학에 왔더니 동기와 선배들의 실력이 쟁쟁합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학점 확보와 스펙 쌓기를 위해 다시 달립니다. 그러다 3, 4학년이 되고 이 사회생활이라는 대항해가 코앞에 있게 되죠. 내 전공에 맞는 이 직업생활이 나의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까? 내 중심 가치를 지향하는 일상을 가져다 줄까? 하는 식의 회의에 사로잡힙니다. 아니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구 파악과 감정 파악, 그리고 중심 가치 정립은 삶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마음에 잘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전공이 자신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감은 잡았지만 그동안 일궈온 것이 크고 아까워서 이를 뒤집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엄두내기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어려운데 삶은 정체 내지는 지체됩니다. 졸업 후 취업준비생 시기를 시작합니다. 적성에 안 맞는 직업이라 부르지만 사실 마음 내적으로는 나의 욕구, 가치 내지는 선호에 맞지 않는 직업을 얻으려다 보니 취업준비에 전념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 진로, 적성 분야를 찾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것을 폐기하는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중요시하는지 잘 파악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내담자에게 킬링타임이라는 것을 제안하곤 합니다. 킬링타임은 낯선 활동을 하거나 대놓고 시간을 낭비하자는 것인데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실행합니다. 단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6시간을 킬링타임으로 삼는다고 하면 익숙하지 않고 평상시에 나 자신과 그다지 맞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신박한 활동을 찾아내서 실행해 봅니다. 물론 불편감의 강도, 세기가 높은 활동을 초창기부터 억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마음이 힘들고 지친 내담자들은 저는 그냥 누워서 멍 때리고 싶은데요 라고 합니다. 이것도 킬링타임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 시간을 정한 다음 멍을 주도적으로 때려야 합니다. 즉 특정 감정에 빠져들거나 어떤 떠오르는 생각에 부지불식간에 올라타서 생각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무념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긴급 사안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처음 정한 멍 때리기 내지는 킬링타임 활동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멍 때리기 해보겠다는 내담자에게 저는 처음에는 10분 이내로 정하고 알람을 맞춰서 해보라고 권합니다. 킬링타임 활동의 다른 예를 들자면 실내 클라이밍 1회 체험하기, 권총 사격장 가보기, 폴댄스 한 달 배우기, 어떤 원데이 클래스 참여하기, 아니면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는 자격증 취득하기 등입니다.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어렵지 않게 취득 가능한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론 실용성 면에서 큰 도움 안 되는 자격증도 많죠. 참고로 어떤 활동이든 저는 가능하면 처음부터 오래 붙들지 않기를 권합니다. 오래 하려고 하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시작이 어려울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선입견에 휘말려서 할까 말까 하는 상태라면 방황하는 숙고, 그러니까 계속 곱씹는 반추를 내려놓고 just do it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해치워야 할 일상사는 많고 내가 이걸 쳐지냐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우선 실행하고 보자는 것이죠. 킬링타임의 유익함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활동의 재미를 느껴서 새로운 취미 활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재미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동안 없었던 어떤 신체 활동, 운동 비슷한 활동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증진 활동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도 몰랐던 어떤 역량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운이 좋다면 좋아서 하게 된 활동이 사이드 잡이 되거나 메인 잡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쌓아와야 했던 시행착오와 숙고를 지금부터 해보는 것이죠. 물론 많은 경우 비용이 들 것입니다. 준비된 자금이 없을 경우 이를 위해 추가 업무, 알바 같은 걸 해야 하거나 가까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갚겠다, 상환 기한을 약속하고 책임있게 갚을 수 있다 싶으면 빌려보자는 것이죠. 추가 업무가 킬링타임의 취지에 맞는 활동이라면 뭔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 되겠네요. 어떤 분은 킬링타임 때문에 죽여 날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십니다. 이 경우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우선 실행해본 다음 체험활동의 유익함, 즐거움, 의미 있음을 스스로 양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평가 후 점수가 낮은 경우 활동을 접거나 조금 더 지속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꽤 유익하거나 즐겁거나 의미 있었다 느껴지면 예를 들어서 6시간 중 일부를 뺄 수 있겠습니다. 차감하는 거죠. 즉 질적인 것을 수치화해서 가감하자는 것입니다. 낭비한 시간이 쌓이면서 이 적체감은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 적체된 시간은 장기 상환이 가능하지만 상환 기한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일상 활동을 계획보다 일찍 마쳤다 하면은 이 적체된 시간 중에서 이렇게 빼내는, 그죠? 그런 식으로 삶을 알차게 살도록 하는 어떤 자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24년을 4분의 3 정도 남겨둔 현재 올 한 해를 한번 끊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 일부는 접으시고 나머지를 킬링타임 하에 실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